안녕하십니까.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고급편을 맡게 된 강명석입니다. 여러분 반갑습니다. 이번 여러분들이 듣게 될 이번 강좌는요, 총 60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이 강좌에 대한 간단한 OT를 이번 시간에 제가 갖도록 하겠습니다. 총 60강으로 이루어진 이 강좌는 일단 제가 이 각 단원의 그 기본 개념들을 먼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료도 보고 그림도 보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, 그 다음에 파일로요, 여러분 파일로 점 정리한 것도 좀 올리고 합니다. 그 다음에 그 아주 중요한 핵심되는 문제들, 기출 문제들은 또 그 시간에 같이 풀어보도록 또 할 것입니다. 그 다음에 그 단원이 끝나면은 그 단원에 해당되는 다른 기출 문제와 그 다음에 예생 문제를 푸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. 이렇게 이 강좌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또한 최근에 이 추세가 있을 겁니다. 여러분이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의 추세가 뭐 이 행정고시와 외무고시에서 2급 이상을 받아야 응시 자격을 주는 거는 이미 많이 알고 있을 거고요. 또 올해부터는요, 교원 임용 시험 응시자도 3급 이상을 붙어야 됩니다. 그러니까 점점 이 한국사 능력 시험에 대한 영역이 점점점 이렇게 커지고 있다라는 추세. 그래서 저희 같이 한국사를 가르치는 선생에게는 반가운 소식입니다.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괴로울 거예요. 많잖아, 한국사가. 뭐 이 선사 시대부터 근현대에 많습니다. 이걸 공부하려면 장난이 아닐 거예요. 하지만 여러분 강좌를 들으시면 얼마든지 합격할 수 있습니다. 걱정하지 마시고 강좌 안내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따라오시면 됩니다. 저는요, 초기에는 이런 말을 많이 할 겁니다. 뭐 한국사의 밝은 빛이 되겠습니다, 이런 말을 자주 할 겁니다. 왜 밝은 빛? 제가 뭐 이름이 강명석이기 때문에 명자를 따서 여러분들에게 한국사의 밝은 빛이 되려고 하고, 나중에는 후반부에는 또 이제 제가 뭐 한국사 정면 돌파합시다, 또 이렇게 자꾸 이제 강조를 합니다. 무슨 얘기냐면 한국사는 길어요. 양이 많습니다. 또 여러분들의 목표는 1급은요, 여러분 꼼수 부려서 될 게 아닙니다. 이게 꼼수 부려서 될 게 있고 아닐 게 있는데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. 왜냐하면 이렇잖아요. 여러분 1급을 합격하려면 우리가 고급편 70점을 넘어야 됩니다. 그럼 여러분 몇 점을 목표로 하실 겁니까? 70점을 목표로 하실 겁니까? 이거 불안합니다. 왜? 70점을 목표로 하면 떨어질 수도 있어요. 그럼 최소한 여러분들이 채점했을 때 몇 점 이상을 맞아야 안심할 수 있을까요? 그렇죠. 80점 이상이 넘어야 돼요. 내가 모의 시험을 보고 채점을 했는데 적어도 80점을 넘어야 뭔가 안심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. 그러면 80점을 맞기 위해서는 80점 이상을 맞기 위해서 만점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. 뭐 만점 받는다고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1급 수석을 한다고 해서 뭐 어디 다른 시험에 뭐 어떤 가산점 주는 거 아닙니다. 그러니까 굳이 만점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80점 이상은 맞으셔야 됩니다. 그러려면 꼼수를 피우는 강의는 아니어야 돼요. 80점은 그런 강의는 안 됩니다, 여러분. 강의는 정말 중요한 것들은 정확하게 그 개념을 잡아야 됩니다.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말 중에 한국사는 정면 돌파하라,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드릴 겁니다. 잊지 마시고요. 자, 그렇다면 최근에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, 우리 한국사는 어떻게 출제되고 있는가, 그 경향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해드릴 수 있는 학습 방법, 이런 것들을 간략하게 설명하고자 합니다. 잠깐 보실까요? 먼저 첫 번째 출제 경향입니다, 여러분. 최근에는 점점 쉬워지고 있습니다. 점점 쉬워지고 있다는 거. 그래서 과거의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보다는 거품이 많이 빠져 있어요. 힘이 좀 빠졌죠. 그래서 많이 쉬워지고 있다. 쉬워지고 있다. 얼마나 쉬워지고 있을까요? 14회, 15회를 기준으로 하면 합격률이 60% 이상을 넘고 있습니다. 그러면 많이 가죠. 원래 이 시험은 합격 1급 합격을 55% 정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. 여기에 맞추고 있지만 이게요, 여러분, 난이도 조정이라는 거, 이거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. 또한 55%를 딱 맞춘다는 게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. 왜 쉽지가 않냐면 55% 선까지를 합격으로 잡겠다 하면 그거 돼요. 그러나 70점 이상이면 합격이다, 이건 아니잖아요. 그래서 55%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60% 이상으로 많이 합격이 되고 있다는 거. 두 번째, 고급편도요, 90% 이상은 고교 검정 교과 한해서 출제가 됩니다.
그러니까 고등학교 교과서 범위 안에서 90% 정도는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. 이 말은 과거 수능에서 수능 공부를 한 수험생들, 특히 지금 현재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은 거의 맞는 데 합격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강좌만 들어도 가능하지 않을까, 이렇게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. 그것은 고교 범위 안에서 출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. 따라서 수능 준비, 시험 준비생도 무난히 합격할 수 있다는 거. 자, 90%는 고등학교 범위에서 나와요. 그런데 최근의 추세 중 하나가 시사교양적인 문제가 한두 문제씩은 꼭 출제됩니다. 쭉 보시면 알겠지만 15회 문제는 이런 게 나와요. 강강수월래. 알잖아요, 여러분. 이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이 저 외적에게 우리 그 군대 숫자를 많이 있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막 횃불 들고 강강수월래. 이런 뭐예요? 그럼 어때요? 상대 숫자가 많아지는 것처럼 이런 거. 또한 16회는 차전놀이라든가 석전 이런 거. 17회에서는 조선의 궁궐에 대해서 경복궁, 창덕궁 이런 궁궐에 대해서, 18회에 대해서는 밀양의 백중놀이 이런 게 나옵니다. 그런데 겁먹을 거 하나도 없잖아. 왜? 몇 점 이상이면 되니까. 70점 이상이면 되거든요. 여러분들은 몇 점을 받으시면 됩니까? 80점을 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? 그러면 여유가 있는데 또 하나 있어요. 뭐냐면 이게 교양 시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대단히 깊이 있는 건 아니에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상식을 갖고 있다면 충분히 접근해서 맞출 수는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런 교양 시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막 자료를 뒤져야 됩니까?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. 그럴 필요는 없고 그냥 우리나라에 저희가 수업 중에 진행되는 각종 문화재 같은 것을 좀 꼼꼼하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하나 더 나갈까요? 자, 이번에는 뭐냐? 여러분, 학습 방법입니다. 자, 우리 학습 방법.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라는 건데, 일단 역사는 흐름이 중요합니다.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. 흐름이죠, 흐름. 그런데 이 흐름을 파악한다는 건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? 시대를 파악하는 거야. 그 시대의 특성. 그래서 무엇을 파악한다? 시대의 특성을 꼭 파악해 두시기 바랍니다. 요거. 그 시대의 특성. 아시겠죠? 신석기 때의 특성, 청동기 때 특성, 철기 시대의 특성, 고려 전기 특성, 고려 후기의 특성, 조선의 15세기, 16세기 특성, 조선 후기의 특성, 이런 특성이 하나의 시대적 흐름으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. 두 번째, 핵심 내용은, 제가 강조하는 핵심 내용은 무조건 암기한다. 무조건이야. 이것처럼 무조건 암기해야 됩니다. 왜냐? 헷갈리질 않거든요. 이건 눈으로 공부하면 정말 헷갈립니다. 그러니까 이건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? 무조건 암기한다. 이 점 명심해 주시고요. 자, 마지막. 이런 거 잘 나와요. 지도, 도표, 그림 이거 참 잘 나옵니다. 그래서 특히 지도에서 중요한 건 뭐냐? 위치 파악입니다. 위치 파악. 위치 파악 잊지 마시고요. 위치 파악입니다. 예를 들면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조약인 강화도 조약이 어디입니까? 강화도 모른다. 어렵죠. 그렇죠? 그래서 위치 파악한다. 그림. 그림은 시대를 파악하는 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. 이 그림이 어느 시대냐, 고려시대냐, 조선시대냐, 이런 시대의 파악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. 그러려면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? 꾸준한 학습이 필요합니다. 한 번 해갖고는 안 되는 거죠. 그러니까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. 한국사는요, 애정을 많이 받고 싶어 합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주 보시는 게 좋습니다. 애정을 많이 담으시면은, 많이 담아 애정을 표현하면 한국사 점수 쑥쑥쑥 올라갑니다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충분히 익힌다라는 말은 자주 보시기 바랍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. 자, 마지막 기출문제 역시 마찬가지인데 반드시 풀어본다. 기출문제는 제가 또 반드시란 말을 썼어요. 근데 사실 기출문제가 왜 중요하냐면 가장 좋은 문제는 기출문제다라는 게 모든 수험생들이 다 알고 있을 겁니다. 그래서 그렇다면 언제까지 풀면 1회부터 다 그러지 마세요. 여러분 1회부터 다 풀 필요는 없습니다. 왜냐하면 과거 1회부터 13회까지는 비교적 어려운 문제들이 너무 많았어요. 그래서 최근 몇 회부터 15회부터 한 18회 정도 이렇게 요 정도 풀면은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. 요 정도 풀어보고 이런 기출 문제를 풀어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다? 이거 예상 문제.
자, 우리 교재에 있는 모의고사와 같은 요 예상 문제, 이거 같이 꼭 푸셔야 됩니다. 아시겠죠? 그래서 최근 15회부터 18회 문제를 풀고 마지막으로 예상 문제를 이렇게 풀어보는 겁니다.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합격은 분명히 제가 보장드릴 수 있습니다. 마지막 하나 받았다. 청기누설인데 이제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. 이거 꼭 지키셔야지 여러분 합격할 수 있습니다. 뭐냐? 완강하십시오. 1강부터 60강까지 꼭 완강하셔야 됩니다.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. 대충 몇 번 듣고 넘어간다. 이거 안 됩니다. 그리고 또 하나, 완강이 왜 중요하냐? 자꾸 중간에 이게 사람이 힘드니까 그만할까? 아니죠. 끝까지 초질관 쭉 하셔야 됩니다. 완강하는 것이 가장 합격하는 지름길입니다. 잊지 마시고요. 아시겠죠? 예,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들을 여러분들 꼭 지켜주신다면은 합격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. 여러분, 자 이렇게 학습 방법 그리고 최근의 경향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제가 OT를 마련해 봤습니다. 자, 본 강의는 1강부터 강의에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거기서 같이 만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그때 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